아줌마,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을 때 30년간 참아온 모든 무시와 모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비 내리는 서울 강남의 작은 편의점에서 박미영은 그저 터진 컵라면 하나를 바꿔달라고 했을 뿐인데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속삭임이 날카로운 칼처럼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죠. 저 아줌마 좀 봐. 라면 하나 가지고 저러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 손에 든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이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전화를 받자 내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금 논현동 GS25에 있습니다. 현장 점검 중이에요. 이 무례한 알바생은 자신이 누구에게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내일 이 편의점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줌마로 불리며 참아온 모욕이 이제 끝날 때가 왔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작은 편의점에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비에 젖은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박미영은 젖은 우산을 접으며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56세의 그녀는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운동화, 단정하지만 오래된 검은색 바지, 그리고 연한 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의 손에는 터진 컵라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젊은 남녀 몇 명이 라면을 먹거나 음료수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알바생 정준호는 계산대 뒤에서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어제 산 건데 터졌어요.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미영은 한 번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컵라면이요. 어제 여기서 샀는데 봉지가 터져 있었어요. 이제야 준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의 마음이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영수증 있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수증은 버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샀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눈을 굴렸습니다. 아줌마, 영수증 없으면 교환 안 돼요. 규정이에요. 미영의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아줌마라는 말투가 어쩐지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규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여기서 산 거예요. 그저 확인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준호는 이번에는 완전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장사 바쁜데 귀찮게 굴지 마세요. 영수증 없으면 안 된다고요. 미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무시와 모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고객이에요. 좀 더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줌마 좀 봐. 라면 하나 가지고 저러네. 미영의 귀에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이제 완전히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미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대학도 가지 못하고 일찍 사회에 나와 일했습니다. 항상 무시당했고 항상 아줌마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자격증을 따고 틈틈이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녀의 남편 김철수는 그런 미영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언젠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철수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응원은 미영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의 딸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딸, 엄마는 내 영웅이야. 무시당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 수진의 말이 미영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알바생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꺼줘야 하죠? 미영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미영을 옆으로 밀어내며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다음 손님이요. 미영은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모두 그녀를 문제를 일으키는 아줌마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미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녀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이사장님. 미영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네, 지금 논현동 GS25에 있습니다. 현장 점검 중이에요. 미영이 이야기하는 동안 준호는 계속해서 다른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그는 미영의 통화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동시에 차분한 결심이 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미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결연한 미소였습니다.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죠. 미영은 터진 컵라면 봉지를 계산대에 내려놓고 천천히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맑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을 때 준호는 이미 다음 손님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편의점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미영은 우산을 펴들고 비속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무시와 모욕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그친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제의 폭풍우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옷장 앞에 섰습니다. 매일 입던 평범한 옷들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걸려있는 네이비 블루 정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남편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영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깔끔한 화장, 그리고 품위 있는 정장 차림. 어제의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질 거예요. 미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침 9시 미영은 다시 그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어제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아침을 사러 온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여전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품을 하며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계산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어제와 달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손에는 어제의 터진 컵라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영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제의 아줌마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오신 분 맞죠?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맞아요. 어제 이 컵라면 때문에 왔었죠. 미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같이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미영의 달라진 모습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듯했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바빠서 그랬어요. 준호의 말투는 이제 공손했습니다. 미영의 마음속에서 작은 승리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제의 모욕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빠서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편의점 문이 열리며 3명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 남성 2명과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박미영 이사장님 계십니까? 선두에 선 남성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편의점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미영에게 향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영이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3사람은 미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긴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직접 나와 계셨군요. 준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이사장님이요?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어제의 상처받은 여인이 아닌 힘과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GS 리테일 이사회 이사장이자 오너입니다. 이 편의점을 포함해 전국에 700개 지점을 가지고 있죠. 미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편의점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산대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어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기 섞인 애원이었습니다. 미영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통쾌함과 승리감,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왔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는 고객으로 왔었어요. 우리 매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원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미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 여성 직원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어제 CCTV 영상입니다. 이사장님. 화면에는 준호가 미영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줌마, 바빠 죽겠는데 꺼지세요. 라는 준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함을 넘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준호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컵라면 봉지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부터 교환해 주세요. 준호는 서둘러 새 컵라면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라면을 2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분노가 사라지고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을 따라온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직원은.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밤새 상상했던 복수의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를 해고하고 이 매장을 폐쇄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상상. 하지만 지금 준호의 무너진 모습을 보니 그런 복수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계산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오만하고 무례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머릿속에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사회에 나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녀도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미영이 물었습니다. 정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준호 씨, 왜 이런 일을 했나요? 어제 말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학비가 필요해서 알바를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하지만 변명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의 마음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생인가요? 네, 컴퓨터공학과 2학년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수의 단맛과 용서의 평화, 2가지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충돌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 대신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와도 오늘 아침과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매장 내일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준호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영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편의점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말의 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영의 말이 공기 중에 멈췄습니다. 편의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떠는 작은 소년 같았습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복수와 자비 사이의 갈등이 일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무시와 모욕의 기억이 그녀를 복수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남편 철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영아, 가장 강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이제... 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이 내릴 결정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미영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해고되거나 아니면... 준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거나. 미영의 말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미영은 함께 온 직원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매장 내일부터 2주간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존중의 공간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요. 직원들은 재빨리 태블릿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다시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이 2주 동안 우리 본사에서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떻게 손님을 존중하고 대하는지, 어떻게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방법을요. 준호의 표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변했습니다. 그의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저를 해고하지 않으신다고요? 미영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 매장의 부매니저로 일할 기회를 줄게요. 더 많은 급여와 함께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미영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편의점 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이 담긴 시선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게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평화로움이 일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함께 온 여성 직원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라면 절대 그렇게 너그러울 수 없었을 거예요.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미소가 아닌 진정한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가혹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더 가혹할 필요는 없죠. 미영은 새 컵라면을 들고 천천히 편의점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어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오늘은 오히려 치유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이사장님. 중년 남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준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미영이 떠나기 전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를 용서해 주신 거죠? 어제 제가 했던 행동은... 미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나도 당신 같은 실수를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죠.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미영의 말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았어요. 사람은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난 그 교훈을 평생 간직했지만 어제 당신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그 교훈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작은 회사의 신입사원이었어요.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사무실에 찾아왔죠. 나는 그를 무시했어요. 그가 우리 회사 최대 투자자였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준호는 숨을 죽이고 미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노인은 나를 해고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에게 기회를 주었죠. 젊은이,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새롭게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은 나중에 내 멘토가 되었고 결국 내가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분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면은 금보다 더 귀했죠.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그 노인의 가르침을 잊은 채 복수심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깨달았죠. 내가 증오했던 바로 그 행동을 나도 하려 했다는 것을요. 준호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미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준호 씨. 우리 모두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에요.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의지예요. 미영은 천천히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차를 타기 전 미영은 뒤돌아 편의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의 분노와 모욕감은 이제 조금씩 치유의 에너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른 미영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것을 이루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철수야, 보고 있니? 미영은 속삭였습니다. 내가 해냈어. 내가 항상 말했던 대로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품어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에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이사장님, 본사로 출발할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하지만 먼저 한 곳에 들르고 싶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북동 묘지예요. 잠시만 들를게요. 미영은 이제 남편 철수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진정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논현동 편의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간판에는 존중 24라는 새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따뜻한 색상과 편안한 좌석들로 바뀌었고 벽에는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리모델링된 매장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뿌듯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작은 편의점은 이제 단순한 상점이 아닌 그녀의 인생 철학이 담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매장 매니저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오픈 세리머니는 10분 후에 시작됩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매장 유리창 너머로 긴장된 표정의 준호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이제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준호는 본사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했지만 점차 진지한 자세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매장 문이 열리자 기다리고 있던 동네 주민들과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오픈식을 보러 왔습니다. 미영은 차분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중 24는 단순한 편의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실험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경청하는 가운데 미영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이 편의점에서 고객으로 왔다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로 보였기 때문이죠. 청중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30년 전 제가 받았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이요. 미영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매장은 이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나이, 외모, 지위에 상관없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두 번째 기회의 공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미영은 준호에게 손짓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모욕을 당했을 때 저를 무시했던 직원입니다. 하지만 그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장님께 그런 태도를 보여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죄송한 것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아줌마들에게 같은 태도를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이 사장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기회를 생각하며 저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같은 모든 아줌마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준호의 말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세리머니가 끝나고 미영은 매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무료 커피 코너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집이 없는 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픈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매장을 둘러보는 동안 미영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매장 뒤편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 철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야, 보고 있니? 미영은 속삭였습니다. 내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용서가 복수보다 더 강하다는 걸 깨달았어. 창밖으로 매장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진정한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 수진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역시 내 영웅이야. 미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수진아. 미국에서도 이 뉴스가 화제래요. 무시당한 여성이 복수 대신 선택한 놀라운 행동이라는 제목으로요. 미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내가 쓰고 있는 논문 주제가 바로 일상에서의 작은 친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인데 엄마가 완벽한 사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미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안고 살았던 무거운 상처가 이제는 치유의 힘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의 사무실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사장님, 제 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준호가 처음으로 저에게 엄마,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희 가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후 존중 24 매장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매장이 같은 컨셉으로 문을 열었고
각 매장에는 무료 커피 코너가 마련되었습니다. 미영은 이제 정기적으로 대학과 기업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제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일상 속 작은 존중이 세상을 바꿉니다. 준호는 이제 존중24 프로젝트의 청년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며 존중의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미영은 남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그날 편의점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 난 온통 분노로 가득 찼었어. 하지만 내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알게 됐어. 미영은 묘비 앞에 작은 신문 기사를 놓았습니다. 그것은 존중24 프로젝트, 사회 변화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작은 모욕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됐어. 그날의 상처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거야. 미영의 눈에서 평화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장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영은 처음 모욕을 당했던 그 편의점을 지나쳤습니다. 이제 그곳은 밝고 따뜻한 존중24 매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준호가 노인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잠시의 쾌감을 줄 수 있지만 용서와 변화는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일상 속 작은 복수 대신 일상 속 작은 존중을 선택했더니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네요. 미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슴 속 오래된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목표가 자리 잡았습니다.